왜 네 아들 사진만 딱 봐? 아니야. 귀한 아들의 얼굴은 언제 봐도 흐뭇하기만 하다. 우리 아버지 독자, 나 독자, 우리 아들 독자이. 3대 독자이. 절 기도를 10년을 했어요. 아들 낳으려고. 말도 못해요. 넓은 바다를 마당처럼 끼고 살아가는 작은 어촌 마을. 전라남도 완도의 중앙 해역에 자리한 신지면 송곡마을이다. 200여 가구가 모여 사는 이 마을엔 아주 특별한 이웃이 살고 있다는데. 송곡마을의 최고령 박정효 할아버지가 그 주인공이다. 94이라는 나이가 무색할 만큼 탄탄한 체력을 유지하고 있는 그의 건강 비결은 매일 아침 7시에 일어나 규칙적으로 하는 운동에 있다. 자전거보다 낫지. 다리 운동은 돼 이거. 네가 돌리면 노래가 나온다 그러면 좋겠어. 혼자 자전거 페달을 반복해 돌리다 보면 금방 지치기 마련. 이럴 때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바로 이 작은 카세트다. 노래 나오고. 잔잔한 노래 선율에 맞춰 운동하다 보면 힘든 것은 금세 잊고 마음은 2배로 더 즐거워지는 법. 아는 노래지. 그럼 연세가 어떻게 되시는데? 94개. 94살 같아. 그렇게 15분간의 아침 운동이 끝나면 94살의 박정효 할아버지의 본격적인 일과가 시작된다. 마당 뒤편에 만들어 놓은 작은 텃밭으로 향하는데 나물 만들어 먹으려고 심어놓은 거지 이거. 소일거리 삼아 만들어 놓은 텃밭은 할아버지의 곡간이나 다름없다. 배추와 무는 물론 시금치까지 정성 들여 키운 채소들은 할아버지의 밥상을 책임지는 대표적인 찬거리다. 농약 한 번 치지 않고 자연 그대로 길러낸 채소들은 딱 필요한 양만 수확해 드신다는데. 내가 만들어 먹는 거 훨씬 맛있어. 직접 다 만들어서 드세요? 네. 누군가에게 의지하지 않고 본인의 취향에 맞게 요리해 드신다는 박정효 할아버지. 90이 넘은 연세에도 무엇 하나 허투루 하는 법이 없다. 어느 정도 뒤쳐야 돼. 그래야 이걸 먹을 수 있지. 이거 그냥 먹을 수는 없거든. 할아버지의 요리엔 빼놓을 수 없는 비장의 무기가 있다는데 여러 가지 양념 넣으면 되지. 양념 맛이야. 그 맛의 비밀이 숨어있는 보물창고. 양념, 기름도 있고 간장 뭐 별거 다 사서 놨어 내가. 이것만. 보통 나물 반찬은 소금으로 간을 하기 마련인데 짠 음식을 싫어하는 성격 탓에 후추와 깨소금만으로 밑간을 한다. 여기에 또 하나 할아버지만의 특제 소스. 설탕이 빠지지 않고 들어가는데 생각보다 양이 너무 많다. 설탕을 왜 이렇게 많이 드셔요? 많이 아니야 이것도. 30년 전까지 고기잡이 배는 물론 미역이나 김 양식장을 다니며 고생스럽게 돈을 벌었다는 박정효 할아버지. 그 시절 배워둔 요리 실력이 아직 녹슬지 않았는데 달달한 음식을 좋아하는 본인 입맛에 맞춰 아직도 직접 요리를 해드신다고. 그런데 식사 준비가 끝나고 부엌 밖으로 나가버리는 할아버지. 도대체 어딜 가시는 걸까? 어르신 지금 식사 안 하세요? 아침밥만 9시에 먹고는. 30여 년 전 당뇨로 부인을 잃고 건강에 대한 염려가 많아졌다는 할아버지. 그때부터 인생 최대의 철칙이 규칙적인 생활로 바뀌었다는데 매일 아침 9시 식사 시간이 되기까지는 서예를 하며 마음을 다잡는다. 붓글씨는 할아버지 삶의 허기를 채워준 마음의 양식이나 마찬가지인 셈. 정신수양이 침이 안 오게 정신수양이.
6살 때부터 서당에 다니면서 한문을 깨우쳤다는 할아버지는 지금껏 하루도 손에서 붓을 놓아본 적이 없다. 밝은 달 가운데 아래 고요히 앉아 홀로 시를 읊으니 바람이 냉기를 읽고 있다 그런 뜻이에요. 한평생 몸으로 마음으로 익힌 붓글씨는 가장 큰 취미이자 자랑거리 인생. 날마다 그걸 쓸지 날마다 우리 동네는 한 사람 이거 한 사람이 없어요. 이런 거 한 사람이 없어요. 나밖에 없어요. 그렇게 매일 아침 규칙적으로 몸과 마음을 단련하는 박정효 할아버지의 윗집엔 가장 절친한 이웃이 살고 있다는데 언덕 하나를 사이에 두고 한 집처럼 붙어 살아온 3남매 둘째 딸 박복희 씨다. 혼자 사시는 게 편하다고 고집을 부리는 아버지 때문에 바로 윗집에 자리를 잡고 살기 시작한 것도 벌써 15년째. 그러다 보니 복희 씨의 하루는 누구보다 분주하게 시작된다. 아랫집에서 혼자 지내시는 아버지를 살뜰하게 챙기기 위함인데 그중에서도 가장 서두르는 일이 숯불을 만드는 것이다. 추운 날씨 고령이 아버지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화로이기 때문이다. 바로 밑에 집이 아버지 집인데 날씨가 추워도 보일러도 안 떼고 기름막 아끼시느라고 불 다 떼니까는 날이야 날마다 불 이렇게 떼서 갖다 드려. 아버지께서 행여나 감기라도 걸리시진 않을까 노심초사인 딸 복희 씨. 연세가 많은 탓에 바깥 출입 없이 온전히 집안에서 지내는 시간이 많은 아버지 때문에 마음이 조급해지는데 여느 때보다 조금 늦어진 화로 때문에 속이 타들어간다. 아버지 불 늦게 져서 추웠어? 응. 아이고 우리 아버지 손 꽁꽁 얼었겠네. 주위에 꽁꽁언 아버지의 손을 보니 안타깝고 죄송한 마음이 앞서는 복희 씨. 살뜰하게 얼어붙은 몸을 녹여드리는데 세월 앞에 장사 없다더니 그새 많이 야위어버린 아버지의 손발을 보니 마음이 더 무거워진다. 그거 하나. 아버지 말 꼬서 몰라 그래. 시끄러. 시끄러. 이제 나갔어? 한결 편안해진 아버지를 보니 마음이 놓이는 딸 복희 씨. 이때다 싶어 조심스럽게 말을 건네는데 날씨가 너무 춥다. 응? 날씨가 너무 추워. 보일러 떼고 살자. 보일러 틀까? 돈을 못 버는 사람이 너대로 돈을 팡팡 쓰면 된가? 전략적으로 살아야지. 전략적으로 살다가는 얼어 죽겠다. 얼어 죽으면 얼어 죽는 거지 뭐 90살이 넘어버린데. 한평생 절약이 몸에 배인 아버지의 고집은 누구도 꺾을 수가 없다. 영하 10도를 밑도는 날씨에도 보일러 한번 켜지 않으시니 두터운 옷이라도 직접 챙겨드리는 수밖에. 이럴 땐 아버지 속을 알다가도 모르겠다. 매사 자기가 정해놓은 규칙에 따라 생활하시는 박정효 할아버지. 오전 9시는 할아버지의 유일한 식사 시간인데 밥도 입맛에 맞게 직접 해드신다. 나는 밥을 어떻게 해먹냐 아니라 무르게 해먹거든. 그냥 맨들하고도 못 산다게. 왜 그러냐. 맨들은 밥을 빳빳하게 해먹거든. 아버지 잠깐만 기다리시오. 딸 복희 씨는 본인 입맛에 맞는 음식만 고집하시는 아버지가 늘 걱정스럽기만 한데 꾸꾸야 잠 잘 잤니? 이럴 땐 직접 키우는 닭들이 효자 노릇을 한다. 아우 금방 알랐네. 아이고 고생했다. 막 낳은 신선한 달걀을 보니 아버지부터 생각나는 복희 씨. 좋네. 아침 식사하시기 전에 서둘러 집으로 내려가는데 그래. 오늘은 간단하게 영양까지 챙길 수 있는 달걀 부침을 해드릴 생각이다. 정성을 더한 음식이니 그저 맛있게만 드셔줬으면 좋겠다. 순대하고 사고라고
어묵하고 완전 짬뽕이래. 아이고. 아버지, 나보고 국 좀 끓여주라 가지 짬뽕국 끓여. 아니야. 이거 저 훨씬 맛있어. 그래? 먹어봐. 어딘지 석연치 않아 보이는 아버지의 짬뽕국. 직접 맛을 보는데 다디다. 설탕 줬지? 아니야. 아니야. 너무 달게 먹지 마. 30년 전 당뇨로 돌아가신 어머니 때문에 달게 드시는 아버지가 늘 염려스러운 딸 복희 씨. 좋은 반찬을 해다 드려도 직접 만든 음식만 고집하시니 속이 상한다. 자, 이것도 잡숴봐. 나도. 아이고. 놓을게. 이거 다이다고 맛있어. 헤헤. 그럼 요거랑 같이 먹어 그러면. 이것도 장난이래. 딴에는 걱정돼 챙겨드린 건데 간섭이라 생각해 역정부터 내시는 아버지 때문에 복희 씨 마음도 편치만은 않다. 아버지 그냥 식사해. 미안해. 부담하고 이렇게 먹게. 미안합니다. 이럴 땐 자리를 피하는 게 상책. 그래야 아버지가 남은 식사라도 편하게 하실 수 있다는 걸 잘 알기 때문이다. 불편해. 맛이 안 맞고 그런 거 있거든. 아까 불편해. 골고루 드셔야 건강하니까 나 골고루 드시라니까 역정을 내시고 지금 그래서 같이 못 산 거예요. 아이고 어쩜 이쁘다가도 밉고 밉다가도 어쩜 안쓰럽고. 딸의 관심과 배려가 늘 잔소리라고 생각하는 고집불통 아버지. 하지만 복희 씨는 아버지를 위해 할 수 있는 일이라면 그 어떤 일도 마다하지 않는다. 아버지 나 일하러 가. 조심하게 갔다 와. 돈 많이 벌어갖고 아버지 맛있는 거 사줄게. 그래. 13년 전 남편과 사별하고 혼자가 된 복희 씨. 장성한 5남매 다 출가시켜 혼자 편히 살 수 있었지만 아버지 걱정 때문에 떠나지 못했고 그 탓에 돈 되는 일은 악착같이 매달린다. 아버지 모시고 살아가려면 들어가는 돈이 만만치 않기 때문인데 오늘은 제철 맞은 매생이 수확이 한창인 양식장으로 일을 나섰다. 마땅한 일거리 없는 겨울철엔 이것만큼 일당 많은 것도 드물기 때문이다. 열심히 해. 오늘 또 일당 10만 원 빼고 또 매생이도 한 박스 줄 거게. 팔에 땀나도록 열심히 해야 되겠네. 예, 열심히 한번 배우시오. 전국 매생이 생산량의 40%를 생산하는 완도. 올해는 기상이변으로 여느 때보다 수확이 늦게 시작됐다. 그래도 다행히 작황이 좋아 주문량이 늘면서 일거리도 많아졌으니 복희 씨에겐 좋은 기회일 터. 불부들하니 우라를 잘 잡숴야 돼. 매생이 채취는 단순하고도 고된 노동의 연속이다. 바다 및 대나무 밭에 붙어 자란 매생이를 건져 올려내는 작업은 주로 남자들이 하는 고된 작업이지만 복희 씨가 이 일을 선택한 건 다 그만한 이유가 있다. 바로 힘든 만큼 일당도 2배로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바다에서 대나무바를 건져오면 손으로 일일이 매생이를 훑어내는 작업이 이어지는데 젊은 청년들이 하기에도 버거운 일. 63세 여자에겐 퍽 고된 일이지만 아버지께 뭐라도 해드릴 수 있다는 생각에 마음이 한결 편안해진다. 따뜻한 내복도 사드리고 맛있는 것도 사주고 나도 먹고 살랍게. 마을 안악들은 억척스럽게 일하는 복희 씨가 안쓰럽기만 한데 이거 여자잖아. 남자답게 남자. 여자는 여자인데 해치기도 하고 아주 뭔 남자 일을 다 한다고. 이쁘게 분단장도 자고 하고 댕기라 그래야 이쁜 애인도 하나 생기고 돈만 애인 생겨고 시집도 가보고 그러지. 아버지가 더 좋으니까 아버지하고 살라요. 그래. 응. 너가 아버지 돌아가시면 너 혼자 이제 적적하답게 아버지 있을 때는 그래도 말동무라도 조금 해주고. 우리 아버지가 150살까지 산다고 했으니까 같이 늙어. 그렇게 앉으나서나 오직 아버지 걱정뿐인 복희 씨가 열심히 일하는 사이
혼자 집에 남은 박정효 할아버지의 규칙적인 일과가 계속 이어진다. 94세 연세에도 젊은 사람 못지않게 시력이 좋아 깨알 같은 글씨로 한자 연습까지 하시는데 무슨 일이라도 있으신 건지 자꾸만 시계에서 눈을 떼지 못한다. 11시 36분, 7분, 12시 되려면 조금 10분, 20분 남았다. 그리곤 또다시 언제 그랬냐는 듯 종이 가득 한자 연습을 이어가는데 바로 그때 1분 남았어. 10초. 야, 5초 남았다. 도대체 왜 이렇게 12시를 손꼽아 기다리시는 걸까? 땡! 땅했다. 하루 중 12시를 가장 손꼽아 기다린다는 박정효 할아버지. 그 이유는 하루에 한 번 제 시간에 맞춰 한 잔씩 드신다는 약주 때문이다. 예. 이거만 있을까? 12시 되면 한 잔씩 해야지. 딱 한 잔의 약주는 혈액순환에 도움이 된다고 믿는 박정효 할아버지. 그래도 행여나 건강에 찔까 오후 운동도 빼놓지 않는다. 한편 해질녘이 되어서야 고된 일과가 끝난 복희 씨. 고생했네. 아따 고맙다. 여놈 아버지 좀 가서 좀 해드리게. 예. 소문난 효녀 복희 씨를 생각해 늘 아버지 목까지 챙기는 어촌계장의 마음이 참 고맙다. 이렇게 하루 번 돈은 알게 모르게 쓰실 때 많을 아버지를 위해 생활비 겸 용돈으로 꼭 나눠드린다는데 아버지. 응. 아버지 용돈 5만 원. 5만. 나 5만 원 갖고 아버지 5만 원 갖고 용돈. 너 가용 없지? 내가 살아. 아버지 써. 아따. 하시는 거 사 드셔. 고맙다. 예. 애기들 주지 말고 아버지 일받아 먹어? 응. 고맙다. 그래? 그래. 오늘도 정없는 이 발길 지나온 딸의 살가운 마음에 노랫가락이 절로 흘러나오고 그렇게 부녀의 화기애애한 하루가 저물어간다. 다음 날 따로 또같이 살아가는 부녀의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고 딸 복희 씨는 오늘도 어김없이 아버지께 가져다 드릴 숯불을 만드는 일로 하루를 시작한다. 따단 불날 났어요. 그래 좋다. 박정희 할아버지는 매일 아침 식사 전 꼭 챙기는 것이 하나 또 있는데 바로 혈압약이다. 고혈압약. 이거 고혈압약 이거. 혈압 있는 지가 오래됐어. 그래가지고 고혈압 진단을 받고 약을 복용해 온 지도 벌써 30여 년. 매일 아침 몸에 좋다는 홍삼즙까지 빼놓지 않고 드시는데 며느리가 챙겨준 것이라 더 기운이 나는 것 같다. 이거 홍삼 들어서 이거 하루 하나씩 먹어. 전부 며느리가 다 사오지. 나도 하나 줘봐. 안 돼. 왜 안 줬어? 이거 하나만 줘봐. 약인지. 그래도 나도 하나 더 먹고 아버지 불 부지런히 담아다 주면 좋지. 그래. 이거 놔줘. 나는 이제 따뜻한 불 담아다 준 딸은 싫고 안 좋고 며느리만 좋고 막. 아 맞다. 아무리 노력해도 아버지에겐 언제나 딸보다 아들이 최우선이다. 밀양박 씨 2대 독자였던 아버지의 대를 끊어지지 않고 이어준 것이 바로 하나밖에 없는 아들 며느리이기 때문이다. 내 아들 사주면 닦고. 아니야. 귀한 아들의 얼굴은 언제 봐도 흐뭇하기만 하다. 우리 아버지 독자, 나 독자, 우리 아들 독자이 3대 독자이. 절 기도를 10년을 했어요. 아들 낳으려고. 말도 못해요. 그렇게 어렵게 낳은 아들이니 애지중지할 수밖에 없단 걸 알면서도 한편으론 서운할 때도 있다. 며느리가 좋은데 그래도 딸도 좋지.
어제 모처럼 용돈도 드렸으니 오늘은 조금 달라지진 않았을까 내심 기대하며 아버지 마음을 확인해 보는데 아들이 최고지. 딸이 묻지. 뭐? 시집가 버린. 나 도로 갖고 갈래. 가져가? 진짜? 응. 순간 서운함에 마음에도 없는 말을 내뱉고 만다. 내일부터 이제 불었어. 나 가네. 가거라.